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부경 앵커입니다. 남북 관계가 여전히 냉각 국면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AI를 남북 협력의 연결고리로 제시한 신간 AI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가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자 재외동포 언론인으로 거의 4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로창현 대기자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신문 방송 언론인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네. 협회의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재동포, 줄여서 이제 언론인협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각지의 재동포 미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미디어들의 이제 연합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뭐 이제 미주를 비롯해서 아프리카까지 이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30개국 한 80여 개 미디어들, 이제 회원으로 있고, 매년 이제 봄, 가을에 한국에서 이제 국제 심포지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그 한국 기자협회라는 이런 그 기자들이 중심이 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외동포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재외동포 기자대회라는 걸 만들면서 오늘의 어떤 이제 뿌리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뭐 재동포 미디어들은 당연히 이제 모국과 이제 어떤 이제 그 가교 역할을 우리 동포 사회와 그리고 이제 동포 사회가 진짜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해당 현지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언어 문제나 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얻기 힘든 그런 것을 우리 그 미디어 쪽에서 좀 이제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재동포의 그 현지에서의 어떤 정치력 함양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들을 좀 더 편하고 힘 있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코로나19 직전까지 네 차례 네, 북한을 단독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북한의 변화와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제가 이제 그 협회를 이제 이끄는 회장이지만 개인적으로 뉴스로라는 글로벌 웹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웹진 뉴스로의 대표 기자로서 현재도 이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북녘 취재는 2018년 그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더 북에 대해서 취재를 저의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면서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1년 사이에 이제 네 번을 가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가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닫히면서 더 이상 이제 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누구도 어떤 언론인으로서 이제 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북을 그래도 이제 다녀올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북녘 취재를 할 때 사실 뭐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만 막상 가본 그 북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동안 이제 알았던 것과는 아주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왜냐하면 우선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눈부시게 또 아주 정말 엄청나게 바뀌는 북을 제대로 우리가 취재를 하지 못하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북한을 상상을 하고서 어떤 정책을 세운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데 상대를 모르면서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적어도 계절에 한번 기자로서 취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직무유기가 되겠다. 그런 정도로 제가 상당히 가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다녀오고서 평양 여자, 뭐 서울 남자, 뭐 길을 묻다 이제 이런 책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 이제 북녘 취재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단이 돼 있지만 지난 6년간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신간 AI 다시 남북 네. 봄을 말하다를 출간하셨는데요. 예, 예.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AI가 통일과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제 전쟁 이후 정말 사상 최악이라고 보는데 안 그래도 그 젊은 친구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고 이제 대북 문제 하면 이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데 이 남북 관계마저 나빠지니까 통일이 마치 천덕꾸러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은 좋든 싫든 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떤 미래를 진짜 암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젊은이들을 위한 언어로 좀 책을 써야겠다. 그런데 왜 하필 AI냐, 인공지능이냐? 근데 요즘 뭐 인공지능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AI를 통해서 좀 젊은이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통일이 더 이상 정치구호가 아닌 청년의 현실 문제로 끌어온 책을 좀 써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그 문제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금 정말 다들 진짜 천덕꾸러기처럼 지금 이 통일 문제가 오히려 불편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AI 정말 최고의 화두잖아요. 키워드잖아요. 네, 네, AI를 이제 사용하셨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북이 이제 공동으로 통합형 AI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실현이 된다면 청년 세대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말 뭐 거의 뭐 저는 무한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제가 이제 AI 다시 남북개봉을 말하다 이런 책 제목만 보면은 뭐 인공지능 전문서처럼 이제 보이실 텐데 사실은 그 청년 세대의 삶과 기회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연결하는 그 통일 평화 교양서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책 중에 그 AI와 관련된 내용은 한 30% 정도고요. 나머지 70%는 이제 어떤 그 남북의 문제, 역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집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 AI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춘 지도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통일 이를 이제 먼저 내세우기 전에 AI로 어떤 남북이 협력이 된다면은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여행, 문화, 이 청년 교류와 창업 계획 확대, 나아가서는 또 인구 절벽과 성장 한계의 돌파구까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의 어떤 지역 개발이라든지 문화관광 산업, 또 교육, 의료, 콘텐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 젊은 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장과 이 프로젝트 무대가 열린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북의 AI 협력이 청년의 진로와 직결된다면은 구태여 통일을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러면은 청년들도 분명히 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제안 10개의 열쇠를 언급하셨는데요. 네네.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핵심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진짜 AI로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북이 현재 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일체 말조차 붙이지도 않고 상종조차 않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뭘 만나야지 뭘 논의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애초에 북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북에 대해서 만나자고 하기 이전에 좀 그것이 설령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지언정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그 일정 부분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드론 침투라든지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제 도발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거 행위에 대한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한다는 것. 이게 사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또 다행히도 북에서 응답이 있었죠. 예, 그것을 평가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상종조차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유감을 표명하건 말건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오이사 조치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이 국가보안법 같은 이런 것들은 명백히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고 사실은 북한이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북한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내국인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철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아마 북에서는 굉장히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쪽에서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 보면 만남의 자리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AI 협력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구상 같은 것들을 하나 둘 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것이 펼 수 있는 그렇게 북이 호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그런 제안들 그것을 이제 10개로 묶어 본 거고요. 예,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하고 어쨌든 이 책이 본격 출간되면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항상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구촌 영토를 넓히는 재외동포라는 표현이 네. 인상적인데요. 재외동포 사회가 남북 관계와 통일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재외동포는 저 자신도 이제 재외동포이지만 지금 우리 남과 북에 요즘 뭐그 오작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남과 북의 오작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존재가 바로 재외동포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재외동포가 또 북의 입장에서도 해외동포이거든요. 이게 서로 공통분모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남과 북이 거의 단절이 돼 있고 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그런 엄혹한 선언을 한 마당에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에서는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라는 것을 2022년에 제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뭐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아주 특권을 부여하는 이 동포들한테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제안들이 아주 호감이 가는 제안들이 동포 입장에서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남과 북이 어떤 직접적인 교류나 대화가 단절이 됐을 때는 우리 동포들이 남과 북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일단 간접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해외 동포를 한 750만 해외 동포라고 하는데 그 아까 영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물리적인 개념의 영토가 아니라 해외 동포들이 거주하는 그곳이 어떤 경제적 영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코리안들은
이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요. 4대 강국, 소위 4대 강국의 80% 정도가 살고 있어요. 중국, 뭐 일본, 그다음 미국, 러시아, 뭐 소련 그런 이제 공화국들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4대 강국을 움직일 수 있는 현지의 또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의 가교 역할도 하면서 현지 있는 그 나라들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아주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AI 남북의 봄을 말하다 해서 그 AI 부분 이외에 보면은 우리 재외동포들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여러 종류로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 책을 보시면은 우리 동포들을 같이 남과 북이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지 나름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삽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게 지금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그리고 네, 최근에는 지금 올림픽 스노보딩에서 은메달을 딴 또 클로이 킴이라는 재미국포 선수가 있는데요. 그 네, 네, 선수가 또 얘기한 게 지금 바이럴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또 감동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한국인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지금 한국의 영향력도 아주 커진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강국에 있는 지금 이제 흩어져 있지만, 재외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다 보시고, 보시고,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책에 다 있을 테니까, 예, 그걸 다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도 정말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케이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거든요. 그 우리 케이팝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그 남쪽 대한민국에서 이제 출발한 그런 이제 문화의 힘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북 그 우리의 반쪽인 북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이제 그 같은 민족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남과 북이 그 AI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어떤 문화적으로 같이 공동 교류를 하고 힘을 합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K-팝에서 N-K-팝이라는 장르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것을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 집단 군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단 군무는 이북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정말 칼군무라고 하죠.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북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칼군무를 한번 우리랑 힘을 합쳐서 보인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케이팝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 앞으로 문화의 힘이 우리 통일 코리아가 미칠 수 있는 문화의 힘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NK-팝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예, JNC TV 뭐 미주뿐 아니라 이 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우리 정말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좋은 뉴스를 발빠르게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주목하는 미디어인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남북 대화가 멈춘 자리에서 미래의 언어인 AI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제안, 그리고 통일을 청년 세대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AI 협력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